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해 주실 김성범 어흥신부님 나와주세요.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해외 성지순례 편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의 김성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다시 본당에 계시잖아요. 나주 지역인데 나주 지역은 비 피해가 없었나요? 네, 저희 다시 신자분들 중에 한두 분이 조금 피해가 있으셔가지고 신자분들과 같이 가서 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루빨리 수해 복구 될 수 있길 저희도 기도로 함께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에페소 순례를 처음으로 바오로 사도의 3차 선교지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차 선교지 중에서 어떤 곳으로 떠나볼지 신부님 알려주세요. 오늘은 바오로 사도의 3차 선교지 중에서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케이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시고 혹은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CPBC 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서 빵톡이나 혹은 유료 문자 샵 5005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세요. 근데요, 신부님,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케이아 되게 이름이 어려운데 어떤 도시인가요? 네, 먼저 히에라폴리스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에페소에서 동쪽 내륙으로 197km, 데니즐리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옛 도시입니다. 지금은 터키어로 파무칼레라 불리는 노천 온천장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파무칼레의 역사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경 페르가몬 왕국이 처음 건설한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뜨거운 온천과 유독가스가 쏟아져 나오는 이곳을 성지로 여겼고 아폴론을 위한 신전을 지어서 신비로운 신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기원전 130년 로마가 정복한 이후 히에라폴리스는 귀족과 관료들을 위한 온천 휴양지이자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대형 원형극장과 신전, 온천욕장 등의 건물이 지어졌으며 이곳에서 여생을 보낸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 한켠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이곳에 네크로폴리스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 유적 중 하나로 현재까지 1200개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왼쪽에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별표 표시된 부분이 오늘 함께 살펴볼 곳들입니다.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케이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마에 이어서 비잔티움 시대에도 번영했던 이 히에라폴리스는 셀주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파무칼레라는 현재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1354년 이곳을 강타했던 대지진으로 도시는 폐허가 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887년 독일 고고학계의 발굴로 히에라폴리스는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천년 역사의 고대 도시와 석회층은 198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파무칼레는 하얀 눈이 쌓인 것 같은 석회층과 그 위를 흐르는 푸른 온천수가 이루는 세계 대비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풍경을 이룹니다. 지금 화면의 가장 아래쪽에 표시되고 있는 사진인가요, 신부님? 네, 맞습니다. 네. 그곳에는 햇빛을 받아서 눈부신 흰색이 되기도 하고 석양을 머금어서 물든 오렌지색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진 한 장으로 담기 힘든 아주 자연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고대 유적이 잠들어 있는 온천에서 로마 귀족처럼 즐기는 것도 또 석회층 아래 작은 마을에서
터키 시골의 소박한 정취를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묵칼레 지금 화면으로도 사진 보실 수 있는데요. 푸른 온천수가 이루는 세계 대비가 참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성지순례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알아보죠, 신부님. 네, 히에라폴리스의 역사와 석회층을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이 파묵칼레는 하얀 목화 같은 석회층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새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 석회층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인 석회가 언덕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단식 논처럼 층을 이룹니다. 탄산염을 함유한 온천수가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침전, 응고된 것들입니다. 탄산염이 공기와 접촉하면 칼슘 탄산염으로 침전했다가 점점 단단해지면 지금과 같은 석회층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석회층은 매년 1mm 정도씩 자란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우리가 보는 석회층은 무려 1만 4천 년 동안 쌓여진 결과물입니다. 14,000년 동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하얀 석회층에 푸른 온천수가 고여있는 이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날그날의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물 색깔이 달라지는데 석양이 비치는 시간대가 가장 변화무쌍하게 아름답습니다. 파묵칼레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 중간에는 비교적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간이 수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보통은 발목 정도의 깊이인데 온천수가 흐르는 수로에는 무릎까지도 담글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리한 개발과 자연 파괴로 온천수가 줄어들면서 예전만큼 풍부한 수량이 넘쳐 흐르는 모습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계절과 관광객의 상황에 따라서 온천수의 양을 조절해 흘려보내고 일부 석회층은 자연적인 형성과 보호를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묵칼레에서 마을에서 석회층 정상까지 오르면 히에라폴리스가 바로 이어집니다. 네, 화면으로도 지금 파묵칼레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가면 어떤 거를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곳은 석회층의 보호를 위해서 신발을 꼭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릎까지 잠기는 물속을 맨발로 지내야 하므로 신발을 담을 비닐봉지, 조그만 수건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발이 시려도 조금은 참아야 합니다. 네. 울퉁불퉁한 바닥에 미끄러운 곳들이 있으니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석회층 끝에 절벽 쪽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면서 파묵칼레 외에 또 유명한 온천이 있다고요. 네, 파묵칼레 마을에서 6km 떨어져 있는 철분 함유 온천입니다. 파묵칼레가 하얀 석회층이 쌓이는 목화성이라면 이곳은 붉은 침전물이 쌓이는 붉은 온천입니다. 네. 심장병과 고혈압 등에 좋은 온천이라는 터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얕은 계단식 웅덩이가 몇 개 있는 것이 전부라서 눈으로 볼 구경거리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볼거리가 아닌 온천을 즐기기 위해서 찾는 곳이고요. 정식으로 몸을 담글 수 있는 유료탕에 들어가거나 근처 호텔의 온천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마실 삼아 왔다면 발목 정도가 잠기는 얕은 바깥물에서 간단히 조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파묵칼레 마을의 청년들이 근처에 좋은 온천이 있다고 말한다면 바로 이곳일 겁니다. 그렇군요. 카라하이트 온천도 찾아보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히에라폴리스 바로 옆에 위치한 곳입니다. 라우디케이아로 이동을 해볼 텐데 좀 생소하거든요, 신부님. 네, 어떤 맞습니다. 곳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이곳은 2010년 현재까지 시민 24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데니즐리가 있는데요. 이 데니즐리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라우디케이아 폐허인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 임금 안티오코스 2세가 그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기원전 261년에서 252년 동안 재위하는 동안 이곳에 도시를 창건하고요. 그 왕비의 이름을 따서 라우디케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기원전 129년부터는 로마 공화국에 병합되어 있어 아시아 속주의 중요한 도시로 또 번창하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은 13세기부터까지 라우디케이아를 방어하다가 셀주크 투르크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961년에서부터 63년 캐나다 퀘벡시에 있는 라발 대학교 고고학팀이 소규모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유적의 대부분은 아직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라우디케이아는 아직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유적 대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오늘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유적에 대해 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히에라폴리스의 유적에 대해서 또 신부님의 안내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두 도시가 교회적으로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성경에는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도 바오로가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페소에서 28개월을 가까이 머물면서 선교할 무렵 그의 제자 콜로세 출신 에파프라스가 콜로세 교회를 일으켰고 나아가서 근교의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에도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피아스라는 인물이 히에라폴리스 주교로 재직하면서 예수오록 해설 책 5권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해오지 않습니다. 쉽게도 지금은 네. 전해오지 않군요. 그리고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는 파피아스를 사도 요한의 제자로 높이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중해 변 카이사리아의 주교요 교회 사가였던 에우세비우스는 파피아스가 천년 왕국설을 주장하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석두라고 혹평하기도 했답니다. 히에라폴리스 뒷산에는 5세기서부터 6세기에 세운 사도 필리포 순교 기념관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전설에 따르면 사도 필리포는 여기서 순교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선교하다가 이곳에서 박해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필리포 순교 기념관에서 앞을 바라보면 점막이 탁 튀어 가까이는 파묵칼레가 저 멀리 왼편에는 라오디케이아 폐허 언덕이 보입니다. 네, 라오디케이아는 어떤가요, 신부님? 바오로가 이것도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렇게 알게 된 곳인데요.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케아 교회도 에파프라스의 출신인 에파프라스가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라오디케아 교우들은 여교우 님파의 집에 모여서 주일 전례를 행했다고 콜로새서 4장 15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라오디케아 교회로 편지 한 통을 써 보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묵시록 작가는 이 교회를 호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여기 교우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묵시록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책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네. 내용이 나오는 곳이 네.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에 또 사르기스라는 분이 라오디케이아 주교로 재직했는데요. 그는 유다교 파스카 이 시기가 예수님 부활 대축일과 똑같이 같은 시기에 지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에페소의 주교 폴리크라테스,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 사르디스의 주교 멜리토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히에라폴리스의 고대 유적들 살펴봐야겠죠, 신부님? 네, 먼저는 네크로폴리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 유적의 북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무덤군입니다. 죽은 자의 도시라는 뜻으로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온천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 왔다가 죽은 환자들도 많아서 1200개가 넘는 무덤군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터키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1000년 넘게 번영했던 도시답게 무덤의 양식도 헬레니즘 시대부터 비잔티움 시대까지 다양합니다. 집처럼 생긴 무덤에서 다양한 봉분과 석관까지 수많은 무덤 양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장 같은 곳입니다. 300개가 넘는 비문들을 또 번역해 출판하기도 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로마 욕탕이 있는데요. 네크로폴리스가 끝나고 아크로폴리스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대형 아치 기둥은 3세기에 지어진 로마 욕탕 건물의 흔적입니다. 건설 당시에는 온탕, 냉탕, 사우나 등 온천 휴양지에 적합하게 지어졌지만 이후에 개조되어서 교회당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길 쪽에 있는 아치의 틀만 남아 있고요. 양옆의 벽돌들은 무너져 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 왼편에 로마 욕탕, 또 오른편에 네크로폴리스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꼭 고대 유적지마다 유명한 문이 하나씩 있잖아요, 신부님. 여기도 그런가요?
네, 여기도 똑같은 의미의 문이 있습니다. 로마 욕탕의 남쪽에 서 있는 고대 히에라폴리스의 북문입니다. 84년 이곳의 총독이었던 프론티누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봉헌한 문으로 세 개의 연소같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총독의 이름을 따서 프론티누스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양식의 문이어서 로만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도미티아누스 문을 통과하면 고대 히에라폴리스의 주 도로였던 열주로가 이어져서 히에라폴리스의 시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으로도 이 도미티아누스 문 왼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문과 연결되는 히에라폴리스를 관통하던 길도 만나볼 수가 있다고요. 네, 네. 고대 히에라폴리스를 남북으로 관통하던 대로 열주로입니다. 북쪽 끝에 도미티아누스 문에서 시작해 남쪽 끝에 비잔티움 문까지 이어집니다. 큰 대리석 돌이 깔려있던 히에라폴리스의 주 도로로 양옆에는 기둥들이 벽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도미티아누스 문 쪽의 기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너져 기둥 아래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열주로에서 비잔티움 문으로 이르는 길 왼쪽에는 넓은 공터가 고대 아고라의 자리입니다. 도시가 번영했던 당시에는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과 아치가 늘어서 있는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푸른 나무숲만 있을 뿐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오늘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더 준비한 분량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루피노님 빵톡으로 여유가 된다면 가보고 싶은 성지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휴가를 내고 가보고 싶어요. 라고 저희 모두의 바람을 남기셨네요. 그러게요. 코로나19 잠잠해지면 휴가를 내고 이 신부님이 알려주신 성지 하나 둘씩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신부님. 네,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